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보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까지의 경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건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건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얼리 마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건대다라고 했을 때는 레이트 마든, 그리고 우리 현대다라고 했을 때는 컨템퍼러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제 건대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부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이제 가보개혁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개혁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형사사법개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건대경찰인 경무청 창설과 사법제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94년 7월 14일 최초의 건대경찰인 경무청이 창설됩니다. 그래서 6.1중 등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고, 서유 견문에서 영국 수도 경찰청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아시아 최초의 건대 경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7월 14일을 우리 경찰의 날로 제정하자라는 방안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 이때는 이제 경무청 소속 하에 감옥 사무를 담당하는 감옥소를 설치했다. 즉 경찰이 지금 교도소 업무까지도 담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95년 4월 25일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판사와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을 지금 우리는 법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건됩니다. 그래서 4월 7일을 지금 신문의 날로 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무청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건대 경찰이기 때문에 오늘날 경찰청과 한번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894년과 1991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자면, 소속은 1894년은 내무 아문 소속입니다. 그 아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무 아문, 외무 아문,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94년 내무아문, 그죠? 그리고 기관은 경무청, 그죠? 경찰과 감옥 사무를 담당했고, 이때 최초의 우리 경찰 조직법, 경무청 관제 직장을 만들게 되고, 작용법, 행정경찰 장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조직법이 뭐고 작용법이 뭔지 이걸 좀 구별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동아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 동아리 회장, 부회장, 뭐 총무, 또 뭐 체육부 뭐 이런 걸 만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을 먼저 짜게 되는 거죠. 조직을 갖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총무부는 예를 들면 총무부장은 돈에 관계되는 부분을 하겠다. 그죠? 또 기획부는 뭐 동아리 활동, 특히 뭐 MT를 간다든지 이런 기획을 하겠다. 체육부는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레클레이션, 그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담당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무슨 일을 하게 될 건지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작용법이다. 근데 이 1894년은 우리가 이제 일본은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조직법과 작용법을 함께 만들어 가지고 경찰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경찰의 조직법인 경무청 관제에 관한 직장, 그죠? 제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경무청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행정, 경찰, 장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91년도에 보면 이제 최초로 경찰 조직법이 만들어집니다. 91년도에 경찰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의 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즉 우리가 한국전쟁, 즉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경무청 관제 직장을 만듭니다. 참 이걸 무슨 말이냐면 1991년 이전까지는 경찰에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경찰 조직을 마음대로 없애고 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1894년과 1991년을 함께 비교하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1894년, 1945년, 1991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이전에는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1894년 갑오경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일본이 패망하기 전인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1894년 청일전쟁 때 이미 일본 헌병경찰이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기가 아주 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나라 군대도 물리치고 나중에 1904년에 를 전쟁할 때도 그 유럽의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군기가 엄했다. 근데 그 군기를 잡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일본 헌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그 휴가 나온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헌병이죠. 지금은 이제 군사 경찰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1945년 이후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이 되었다. 미국이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봉사와 질서다. 그래서 이 봉사와 질서라는 개념은 영미법계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기능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최초의 근대 경찰인 경무청이 창설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무청은 원래 계획을 할 때는 법무안문 소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보름,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이제 체제를 완성할 때는 그때는 아무래도 내무안문 소속이 좋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의 법무부 소속으로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은 경무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대장을 경무사다, 그죠? 장을 경무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관장범위다라고 했을 때는 한성 5부라고 하는데, 한성 5부, 그리고 계양장, 감옥 사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한성 5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강 이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 이남은 지금은 이제 삐까삐까인데 그 당시에는 한강 이남은 뽕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이제 버려진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성 오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강북이다, 강북 이렇게 보고, 그다음 또 계양장은 왜 관장을 했냐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인천, 그죠, 제물포죠, 그리고 부산 이런 지역이 개항이 됩니다. 그 개항이 되니까 이때 일본인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사람 말고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업무를 근대 경찰이 담당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관장 범위에 계양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 그죠? 감옥 사무도 경찰이 담당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용어가 등장하게 되고, 이때 이제 최초의 경찰 조직법인 경무청의 관제에 관한 직장, 그죠? 그 최초의 경찰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일본 경찰을 모방했다, 그죠? 행정경찰 규칙과 위경죄 적결례를 모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이 경무청 창설에 깊이 개입한 사람이 육일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은 근대 경찰을 만들기 때 일본 근대 경찰의 아버지인 가와지 도시오시는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모르는 족속이다. 절대 자비를 베풀지 마라. 이래서 국민에게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육일준 선생은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경찰 제도를 영국식을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갑오경장 1894년에 이제 포도청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육일준이 어떻게 이제 경무청을 만들 때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가와지 도시오시가 이와쿠라 사길단이라고 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그죠? 그런 친구들 다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그 당시에 정권 핵심부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한 1년 넘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한번 견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일본 사회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육일준 선생도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고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육일준 선생에게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돌아오지 않고 마치 가와지 도시오시가 했던 것 비슷하게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를 다 보고 한국에 옵니다.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이때 육일준은 그 당시에 영국의 경찰제도 굉장히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감명을 받습니다.
군대식 계급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계도 잘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 유길준 선생은 아시아 최초의 민중적이며 민주적인 근대 경찰을 창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874년에 근대 경찰을 만들게 되고 동경경시청을, 중국 같은 경우는 1911년에 그때 신해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근대 경찰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일본보다는 한 20년이 뒤집니다. 그죠? 1894년이니까. 하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앞서다. 그래서 또 사상도 우리가 훨씬 좋다. 그래서 이 유길준 선생이 만든 최초의 그 경무청은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유길준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1884년에 개업하죠. 김옥균,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은 조선 자강의 근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라면 우리는 아시아의 프랑스를 추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일본은 조선을 아시아의 이집트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국이 이집트를 식민지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조선을 아시아의 이집트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이제 개화파들은 아시아의 프랑스가 되겠다라고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1894년 이후 우리 경찰 제도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왕권을 지키려는 고종 황제, 그죠? 절대 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내가 모든 걸 주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개화파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는 입헌 군주제를 추구합니다. 그럼 고종 입장에서는 입헌 군주제라는 것은 고종이 봤을 때는 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하고 이 고종하고는 굉장한 대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경찰 제도가 변한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종의 자기가 절대 왕권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는 이 사상과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는 이 개화파 간의 대립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들은 이 고종의 절대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즉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엔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누구와 손을 잡느냐 하면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제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개화파가 일제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즉 일본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개화파에 대해 가지고 큰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